삼성전자 총파업 D-Day 3일. 만약 5만 명이 실제로 파업에 들어가면 손실 규모만 최대 30조 원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파업을 불과 사흘 앞두고 법원이 제동을 걸었습니다. 과연 이 결정이 어떤 의미인지 오늘 하나씩 정확하게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이번 분쟁 배경부터 보겠습니다. 지금 삼성전자 노조가 회사 측에 요구하고 있는 핵심은 바로 성과급 제도 개편입니다. 현재 삼성전자는 성과급에 연봉 최대 50%라는 상한선이 걸려 있습니다. 그런데 노조는 이 상한선을 없애고 연간 영업이익의 15%를 성과급으로 제도화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경쟁사인 SK하이닉스는 이런 상한선 자체가 없기 때문입니다. 특히 반도체 호황이 이어질수록 성과급 격차도 더 벌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노사 협상은 무려 5개월 동안 이어졌지만 결국 합의에는 실패했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 중노위에서 진행한 사후조정도 최종 결렬됐습니다. 최승호 노조위원장은 새벽 3시 취재진 앞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5개월 동안 같은 입장을 유지해왔지만 결국 우리 안건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리고 결국 21일부터 18일간 총파업을 선언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파업 규모가 정말 엄청납니다. 현재 참여 예상 인원만 약 5만 명, 노조 측이 예상한 생산 차질 규모는 무려 30조 원 수준입니다. 삼성전자 반도체 DS 부문 전체 직원 수가 약 7만 8천 명인데 그 절반이 넘는 인원이 파업에 참여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럼 만약 반도체 생산 라인이 실제로 멈추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웨이퍼가 변질될 수도 있고요. 초정밀 반도체 설비가 손상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거기에 글로벌 공급망 차질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자동차, 가전, 통신 같은 전방 산업까지 줄줄이 생산 지연이 발생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법원도 바로 이 부분을 굉장히 심각하게 봤습니다. 그리고 이걸 사후배상으로는 회복할 수 없는 손해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5월 18일 수원지방법원이 직접 나섰습니다. 삼성전자가 신청한 위법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을 일부 인용한 겁니다. 법원이 내린 핵심 결정은 이겁니다. 파업 기간에도 안전보호시설 운영 인력은 평상시 수준 그대로 유지해야 한다. 그리고 웨이퍼 변질 방지나 설비 손상 방지 같은 핵심 보안 작업도 평시 수준으로 수행해야 한다. 또 생산시설 점거, 잠금장치 설치, 비조합원 출입방해는 금지한다. 만약 이걸 어기게 되면 노조 두 곳은 각각 하루 1억 원, 그리고 노조 간부들은 하루 1천만 원씩 지급해야 합니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결정을 두고 사실상 강한 수준의 제한 결정이다라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이번 결정이 파업 자체를 막은 건 아니라는 겁니다. 법원 결정이 적용되는 인력은 DS 부문 전체의 약 5에서 10% 수준, 인원으로 보면 약 4천 명에서 8천 명 정도입니다. 즉, 원래 예상됐던 파업 인원 4만 7천 명에서 8천 명 정도가 빠진다고 해도 여전히 4만 명 수준의 파업은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업계 관계자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최악의 상황만 간신히 피한 수준이다. 실제로 삼성 바이오로직스 사례도 있습니다. 당시에도 법원이 일부 공정 제한 결정을 내렸지만 노조가 파업을 강행하면서 불과 사흘 만에 1,500억 원 손실이 발생했습니다. 노조 측 반응도 상당히 강경합니다. 최승호 위원장은 이렇게 밝혔습니다. 적법한 쟁의 행위는 문제가 없다. 예정대로 강행하겠다. 그런데 노조 내부 분위기가 완전히 하나로 모인 건 아닙니다. 특히 DX 부문, 그러니까 가전 스마트폰 부문 직원들 사이에서는 반도체 성과급 문제에만 너무 집중하고 있다는 불만도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DX 부문 조합원 수천 명이 초기업 노조 탈퇴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 일부는 노조를 상대로 파업 금지 가처분 신청까지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도 상황을 굉장히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담화문에서 긴급 조정을 포함한 모든 수단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SNS를 통해 기업 경영권 역시 존중돼야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경제 6단체도 공동성명을 내고 국가 핵심 산업의 근간을 흔드는 사안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만약 정부가 긴급 조정권을 발동하게 되면 파업은 즉시 중단되고 이후 30일 동안 모든 쟁의 행위가 금지됩니다. 그럼 앞으로 어떤 시나리오가 가능할까요? 첫 번째는 파업 직전에 극적으로 협상이 타결되는 경우입니다. 두 번째는 노조가 실제로 파업을 강행하고 생산 차질이 현실화되면서 정부가 긴급조정권을 발동하는 경우입니다. 세 번째는 비정부가 아예 선제적으로 긴급조정권을 발동해서 파업 전에 강제로 개입하는 시나리오입니다. 결국 이번 사태의 핵심은 이겁니다. 노동자의 파업권이냐, 아니면 국가 핵심 인프라 보호냐. 법원은 반도체 설비 손상은 사후 배상이 불가능한 급박한 위험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반면 노조는 AI 반도체 호황의 과실은 노동자들도 정당하게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SK하이닉스에는 성과급 상한선이 없는데 삼성전자는 5개월 협상 끝에도
제도화를 거부했다는 입장입니다. 정리해보겠습니다. 수원지방법원은 사실상 삼성전자 측 손을 일부 들어줬습니다. 파업 중에도 핵심 설비 보호 인력은 평상시 수준으로 유지하라고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위반 시에는 하루 1억 원 규모 배상 책임까지 걸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4만 명 이상 규모의 파업 자체를 완전히 막지는 못했습니다. 이제 5월 21일 총파업 전까지 막판 협상이 계속 이어질 예정입니다. 과연 이번 노사 갈등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 계속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